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갑상선 결절 FNA의 요령,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동영상에서 FNA의 일련의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초심자는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초심자의 경우 FNA 할 때 병변을 모니터 중간에 둔다고 항상 생각을 하면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가 좌우를 생각할 때는 초음파 프로브 중간에서 들어가면은 좌우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프리핸드 테크닉이기 때문에 초음파 프로브가 흔들리지 않게 왼손이 잘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니들을 왔다 갔다 투 앤 프로 모션을 하므로 오른손은 투과 깊이를 조절하기 때문에 섬세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므로 오른쪽 손도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 두 손이 잘 고정되려면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이 왼쪽 손목, 오른쪽 손목 모두 환자한테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 손목은 프로브가 흔들리지 않게 초심자들 프로브는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검사가 안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른쪽 팔목, 팔꿈치, 왼쪽 팔꿈치를 보시면은 두 팔꿈치를 모두 환자에게 지지를 하여 이렇게 기댑니다. 그래서 요 팔들이 움직이지 않게 가능하면은 고정이 된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지 섬세한 이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제 왼쪽 팔로 이 프로브를 딱 고정하는데 라인이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하는데 팔에 버든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도 보시면은 왼쪽 팔로 딱 고정시켜 주면 무게감이 훨씬 덜합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팔목, 오른쪽 팔목, 양 팔꿈치 고정, 그리고 이 라인도 왼쪽 팔로 고정된 상태입니다. 네. 투앤프로 모션을 이렇게 하는데 보시면은 손목 약간 떨리고 팔이 떨립니다. 아주 미세하게 떨려서 이제 고정이 되지 않으면 이게 마구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왼쪽 팔목, 오른쪽 팔목 고정되어 있고요. 인제는 인제 허브를 보시겠습니다. 네. 처음에 들어가서 투앤프로를 하는데요. 미세하죠. 근데 처음에는 헙에 검체가 차지를 않습니다. 세포끼리 서로 붙어 있어서요. 처음 투앤프로 하는 거는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녀석들을 끊어내는 역할을 하고요. 이제 투앤프로를 일정 시간 하고 나면은 요렇게 헙에 조금씩 검체가 찹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어야 됩니다, 이 손이. 헙에 차고 있죠? 네. 이 정도 차면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차면 피가 많아서 오히려 검체를 얻는 데 방해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팔이 다 고정되고 왼쪽은 프로브가 흔들림 없이 움직임 없이, 그리고 이쪽 오른손도 팔목이 흔들림 없이 고정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자세를 취한 다음에 이 투앤프로 모션을 할 때는 반드시 모니터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검체가 얼마나 찼는지 궁금하면 투앤프로 모션을 멈추고 확인하고 이제 모니터에서 다시 팁을 확인한 다음에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팁이 어디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자세를 취하려면은 사실은 어 여자 환자의 경우 남자 의사가 검사자일 때 쪼끔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런 브레스트 프로텍터를 이제 환자 브레스트 위에 받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할 사항은 뭐 초심자뿐만 아니라 경험이 많은 사람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상선이 있고 프로브로 이 전체를 얻을 수는 없고요. 한 반 정도 얻지요. 요 갑상선 앞에 전면을 따라서 슈피리얼 사로드 아트리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후면을 따라서는 인피리얼 사로드 아트리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주로 왼쪽에 에스파고스가 갑상선 뒤에 이렇게 위치하는데 간혹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먼 카로티드 아트리 요 뒤쪽 후면에
미들 서비칼 갱글리온이 위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엔트리 사이트를 정할 때 제일 앞쪽에 살롯 아트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그걸 피하고 미들 팁은 뒤쪽에 임피리얼 살롯 아트리가 있기 때문에 혹이 뒤쪽에 있더라도 이 뒤쪽까지 바늘이 진격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이렇게 어블리크하게 어프로치할 때 미들 서비칼 갱글리온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스파거스가 있다면 당연히 여기는 팁이 건드리지 않도록 반드시 니들 쉐프트가 아닌 팁을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8mm 캔서였습니다. 서스피셔스한 노즐이었고요. 이제 칼라 박스를 띄워보면 여기 스피럴 사우드 아트리가 있고 이 혹의 위쪽입니다. 위쪽 이 부분에 베스큘라티가 상당히 프라미넌트합니다. 그러면은 인제 여기 내가 바늘을 찌를 때 여기는 찌르지 말고 이 혹의 위는 피해서 '중간쯤을 찌르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뭐 처음에는 말처럼 잘 되진 않겠지만 일단 어떤 식으로 바늘이 들어갈지 머릿속에 플래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틀인지 베이는지 보려면은 이렇게 도플러를 하면 아트리 파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도 랩트 사르고인데 모양은 나쁘지 않은 혹이 있는데 뒤에 에스파구스가 있습니다. 세포 검사를 한다면은 물 쪽으로 니들 팁이 향하면 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로는 이쪽 미디알 쪽으로 NAB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한 7mm 정도, 여기가 1cm니까요. 7mm 정도인데 바늘은 7mm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쑥 더 뒤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팔이 고정되어서 정교하고 섬세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미들 서비컬 갱글리온이 프라미넌트한 사진입니다. 이 환자는 혹이 여기 있는데 만약에 이제 어블리크로 바늘이 들어갈 때 니들 팁이 이 구조물을 향할 수 있는데 니들 팁을 꼭 정교하게 봐서 갑상선 이 혹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도록 이분은 한 1.5cm 넘으니까 아주 여유는 있긴 한데 팁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늘이 프로브에 수평으로 들어가는 것 방법과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니들의 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을 다 보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초보자에게는 사실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권합니다. 이렇게 말고 수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니들 팁만 보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니들 팁인지 니들 팁이 가기 전 샤프트인지 샤프트도 에코제닉하게 보이거든요. 니들 팁을 확인할 수 없다면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심자가 이 검사를 이렇게 접근을 할 때는 반드시 뒤에서 누군가가 백을 해서 팁임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제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는 non parallel approach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팁 확인을 잘 해야 되고 만약에 팁인 줄 알고 샤프트를 보고 있다면 팁은 저 뒤에서 어떤 구조물을 찌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뚫지 않고요. 최단거리로 들어가서 아주 짧은 티슈만 손상시키고 또 그러기 때문에 길이가 짧아서 왔다 갔다 한 투 앤 프로 모션이 수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샤프트인지 팁인지 확인할 자신이 없으면 절대로 혼자서 이 방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아까 모니터를 병변을 모니터 중간에 두면 우리는 바늘을 프로브의 딱 중간에서 니들링을 하면은 좌우에 대한 위치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non parallel 어프로치를 할 때 엔트리 사이트를 잘 계산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프로브가 이렇게 하면은 프로브가 있는 곳에 혹이 있는 게 아니고 빔이 이렇게 가니까 프로브보다 약간 위에 화면을 우리를 봅니다. 근데 인제 프로브 바로 위에서 니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니들 팁은 보통은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아주 큰 혹인데도 불구하고 어 저희 초심자들이 검사할 때 보면은 혹의 아주 아래쪽에 니들 팁이 달랑달랑 겨우 위치한 정도입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늘을 접근하는 선생님들께서는 보는 것보다 약간 위에 혹이기 때문에 바늘을 조금 더 위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바늘을 딱 넣었는데 그 갑상선 혹 제일 밑에 부분에서 간등간등이 있습니다, 중간이 아니고. 그럴 때 인제 저도 그랬고 초심자 때 많은 사람들이 바늘을 다시 빼는 걸 두려워하는데 바늘이 혹 안에 들어갔을 때 위치 조절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환자 통증도 더 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빼서 다시 니들링하는 게 더 수월할 수도 있고 환자분이 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스피셔스한 노들이 있습니다. 1 센티 정도 되는 노들이고요. 사이로드 카틸리지 인피리얼 혼이 있으니까 상당히 위쪽에 위치하고 뒤쪽에 위치합니다. 인제 플래닝을 할 때 앞에 슈피리얼 사로이드 아트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당연히 커먼 카로티드 아트리를 조심해야 될 것이며 뒤쪽에 이렇게 혹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인피리얼 사로이드 아트리가 찔리지 않게 한 6 밀리 정도의 폭인데요. 니들 팁은 요 6 밀리에서 왔다 갔다 정교하게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의 위치를 딱 중간에 놔두면은 우리는 초음파 프로브 중간에서 바늘을 찌르면 됩니다. 지금 시작하는 위치는 혹이 보이지 않는 위에서 바늘을 찔러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바늘이 스킨에서 왔다 갔다 할 때 혹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요. 바늘이 인제 들어가면서 아래쪽을 찌르니까 니들 팁이 여기서 보입니다. 찌르고 이제서야 보입니다. 그러면은 센터에 팁이 맞게 돼서 네 왔다 갔다 하고 타겟팅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롱지투디널 사진에서 초음파 프로브가 여기를 보는데 여기를 보면은 바늘 각도가 이렇게 되니까요. 엔트리 사이트는 조금 더 위에서 이렇게 찌르면은 센터를 잘 타겟할 수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아래쪽으로 혹을 보겠습니다. 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서스피셔스한 메스입니다. 네 보셨고요. 다시 한번 보면 이쪽에 슈피리얼 사우드 아트리의 위치를 확인해야 되고 커먼 카로티드 아트리를 찌르면 안 되고 뒤쪽 베슬도 찌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제 혹이 보이지 않는 위쪽에서 니들을 들어갑니다. 위에서 바늘이 들어갑니다. 네. 센터에서 들어가고요. 팁이 여기 있고요. 인제 프로브를 아래로 내리면은 요렇게 센터에 잘 위치합니다. 네. 더 밑으로 내려서 반짝이는 게 안 보이면 이것이 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쉐프트를 팁으로 오인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넌 패러럴 어프로치를 할 때는 니들 쉐프트가 아닌 팁임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는 에코제닉 스팟을 쭉 트레이스해서 보시다가요. 더 이상 스팟이 안 보이면 바로 직전이 팁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미리 연습을 하여 검사자가 충분히 숙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방법은 뭐 계속 뭐 검체를 가지고 연습을 하든 아니면 스스로 계속 브레인 머릿속에서 이미지 트레이닝 하든 반복적으로 가능하면 환자에게 검사를 하기 전에 스스로가 숙련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가 심하게 긴장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카로티드 아트리 펄세이션이 너무 쾅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왼팔로 고정해도 펄세이션이 굉장히 강하면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뭐 고정을 하는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좀 요령이 필요합니다. 환자 긴장을 들어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좀 짧은 시간 내에 긴장을 풀어줘야 되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뭐 환자가 이야기를 하게 하거나 뭐 웃게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무슨 노래를 하고 무슨 말을 하자면 아니면 뭐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도 말하고요. 뭐 애국가도 부르고 뭐 간혹 웃겨 드리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써서 이 펄세이션이 너무 강하지 않도록 그리고 본인이 감당할 만한 펄세이션 정도가 되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검사자가 긴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연습을 열심히 하시고 이런 이제 검체를 통한 연습을 할 뿐더러 스스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면 어떤 동영상을 보시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스스로가 검사실 자체에 좀 숙련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